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5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촌탁과 손탁구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촌탁, 아마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손탁구, 좀 일본말 냄새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한자 말인데 우리는 촌탁이라고 읽고 일본에서는 손탁구라고 읽는데, 오히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촌탁이란 우리 사진에 나와 있는 우리식 발음의 낱말보다는 손탁구란 말은 오히려 더 잘 알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촌탁은 헤아릴 촌입니다. 헤아린다. 글자는 쉽게 보입니다만 잘 쓰지 않는 그런 글자입니다. 무엇을 헤아린다, 마음을 헤아린다, 그렇죠? 그리고 발음은 마디초대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탁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도로 많이 익힙니다. 법도도다, 그렇죠? 법도, 제도 할 때. 그렇지만 또 헤아린다는 뜻으로는 탁으로 익힌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헤아릴 탁으로 해서 촌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법도도, 헤아릴 탁은 글자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음자와 스무립, 또우. 요것이 이 스무립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에 따라서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설명들이 다른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촌탁이다. 국어사전을 보니 남의 마음을 미루어서 헤아린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촌도 헤아린다, 탁도 헤아린다, 그렇죠? 그래서 남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미루어서 아마 이러이러한 마음일 것이다 라고 미루어 헤아리는 것을 촌탁이라고 한다. 우리 일상 어떤 대화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보면 요탁이다. 요는 이제 요도 헤아린다는 요예요. 요리한다 할 때 들어가죠. 이것도 남의 마음을 미루어서 헤아린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있습니다. 요탁이다. 요는 멀다는 뜻이에요. 멀 요자. 그래서 먼 곳에서 남의 심정을 헤아린다. 멀리 봤을 때 그럴 것이다 라고 헤아리는 것인데, 셋 다 이렇게 별로 쓰지는 않는다. 별로 쓰지는 않는데 손탁구란 말은 오히려 요즘에 시사용어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식으로 읽은 것이다, 손탁구라고. 뜻은 촌탁과 물론 마찬가지겠죠. 남의 마음을 미루어서 헤아리는 것이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윗사람이, 내보다 위에 있는 상사가, 윗사람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지시를 내리지 않지만 아랫사람이 알아서, 눈치껏 알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죠? 알아서 긴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일본 사회의 어떤 병폐를 지적하는 말의 하나다. 일본 사람들도 윗사람의 심기를 잘 헤아려서 미리 알아서 기는 행위, 그런 것을 잘 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인간 사회는 대략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 말이 꽤 쓰인다. 우리가 촌탁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은 일본에는 손탁구라는 말이 우리보다 많이 쓰인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 2017년 매년 됐습니다만 일본의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이 있습니다. 야후 재팬이 선정한 원래의 유행어에 뽑힐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촌탁이다 또는 손탁구다 하는 그 한자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시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시경 소와 교언 편에 나온다. 거기에 보면 타인유심,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촌탁지, 내가 나였자입니다. 내가 촌탁을 한다, 미리 안다, 짐작해서 헤아린다. 이것은 그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짐작해서 안다라는 이 시경에 있는 말이 여기에 촌탁이 지금 우리 사진에도 올라가 있고 일본에서도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잠깐 살펴볼까요? 법도도자로 이 글자가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지만 가끔 헤아리 탁으로 쓰인다, 이렇게 되겠죠. 법도도로 쓰이는 용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면 법도다, 어떤 법제, 법, 그런 의미로 도가 많이 쓰인다. 그래서 제도라든지 이런 말로도 쓰인다. 그리고 자, 도구, 길이를 재는 자를 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량형 할 때 나오죠. 도수, 횟수를 얘기한다. 도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수학이 보면 도수, 분포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죠? 횟수를 얘기한다. 그리고 온도라든지 어떤
정도를 나타낼 때 많이 쓴다. 그렇죠? 네. 자, 탁으로 쓰이는 경우는 이제 물론 뜻이 헤아린다, 추측하다, 그리고 뭘 꾀하다, 생각하다, 막 이런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탁으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 네. 자, 도와 탁으로 쓰이는 낱말을 보면 도량이 넓다, 도량이 크다. 이것은 도는 길이를 재는 그렇죠. 길이를 재는 단위를 얘기한다. 그리고 량은 무게를 재는 단위를 얘기한다. 그래서 길이와 무게를 재는 것이 도량이 넓다는 것은 그것이 크다 이렇게 되겠죠. 마음이 여유롭다. 그래서 형은 이제 부피를 재는 단위죠. 그래서 도량형 할 때 쓰는 것이다. 고도, 예, 고도 몇 미터, 해발 몇 미터 산이다 할 때 높이를 얘기한다. 그리고 아주 높은 정도를 얘기하죠. 고도로 발전했다. 뭐 그런 것. 난이도, 그렇죠. 어렵고 쉬운 정도다. 농도, 진한 정도, 속도, 빠른 정도다. 연도 할 때도 쓴다. 온도 할 때도 쓴다. 굉장히 많이 쓰는 낱말을 만드는 것이 도자다. 탁으로 쓰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탁지부라는 게 있습니다. 탁지, 그렇죠. 헤아리어서 지불을 한다, 지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진을 보면 탁지는 호조다. 예, 고려와 조선시대는 육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육조. 그래서 호조,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관청이 호조다. 그리고 탁지부를 줄여서 탁지라고 한다. 야, 이때 탁지부다. 자, 탁지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한제국에 존재했던 관청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국가의 재무를 담당하던 부서다. 지금으로 치면 예전에 재무부, 재정경제원 이런 식으로 국가의 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탁지부라고 한다. 이 탁지라는 것은 탁용 지비다. 탁은 헤아린다 했어요. 그렇죠? 용은 쓴다는 뜻이에요. 용도를 헤아려서 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겠죠. 돈을 내준다. 그런 의미로 재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탁용지비를 줄인 말인데 이것은 위나라 때, 그렇죠? 위나라 조비 때 설치한 관청에서 유래됐다. 네. 이것이 이제 수나라 때는 이러한 부서를 민부라고 했다. 민부. 네. 당나라 때는 호부라고 했다. 네. 호부는 이제 우리 조선과 고려 때도 이제 호부, 호조라고 썼죠. 왜 민이 호로 바뀌었느냐는 것은 당태정 이세민의 이름이 이세민입니다. 그렇죠? 민자를 피휘하기 위해서 민자 대신에 호자를 써서 민부가 호부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탁지부다.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촌탁. 네. 미리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 네.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좋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알아서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알아서 긴다. 그것까지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말이다. 그것이 일본식으로는 읽으면 손탁구가 되고 이것이 가끔 우리 매스컴에도 올라오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탁지부라는 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